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학교는 큰 단원 1단원만 하면 돼요. 알겠죠? 아주 좋은 학교예요. 굉장히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교입니다. 큰 단원 1단원 문제만 뒤지게 풀면 우리가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문제 많이 줄 테니까 보통 선생님이 이제 내신하면 한 10건 정도 풀어요. 10건 정도 여러분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다 풀고 뭐 족보다 더 풀고 그러면 충분해. 알았지?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탄화수소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워야 돼. 얘네들 이제 구조 같은 거 나올 테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탄화수소 주로 연료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두 번째.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밖에 탄소화합물. 뭐 이렇게 분자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메탄올이라고 그러고 얘는 포름 알데하이드. 포름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포름산. 메탄올은 구조가 이렇게 되고요. 포름 알데하이드는 이렇게 되고요. 포름산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얘네들 이제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일단 메탄올은 연료에 써요. 연료에 많이 쓰는 게 메탄올이야. 그 다음에 이제 포름알데하이드는 뭐 접착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새집증후군 있죠? 들어는 봤죠? 그지? 새집증후군. 이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게 포름알데하이드. 이건 포름산. 예, 그냥 포름산은 뭐 그닥 우리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묻지는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CH3, CH2, OH.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CH3, CHO. 그 다음에 CH3, COH. 얘가 에탄올이에요. 자, 위에 있는 게 포름알데하이드면 밑에 있는 건 아세트알데. 그다음에 얘는 아세트산. 산 이렇게 됩니다. 성호 그거 있어? 프린트 있어? 자, 에탄올은 구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다른 게 여기 CH3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OH는 똑같아요. 여기에 CH3가 달라붙으면 아세트산이에요. 자, 그래서 에탄올도 메탄올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쓰냐면 연료로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보다는 아세트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초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식초는 이 아세트산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3에서 4%를 뭐라는 식초라 그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탄수화물 중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알아두자. 그래서 일단은 탄화수소가 제일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알았지? 자, 그래서 생명체에서 탄수화물에 관한 얘기를 봤는데 탄수화물의 일반적인 성질과 그 밖에 이제 탄화수소인데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이제 물질들이 이제 탄수화물이라 그러지만은 뭐 사실은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앞에서는 뭐였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관한 얘기를 봤었죠.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수화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탄수화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루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해볼까? 원소로 보면 뭐가 제일 많다고? 원소. 자, 생명체지. 생명체는 딱 머릿속에 두라 그랬지. 뭐냐면 물하고 탄수화물. 자, 물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은 거야. 산소가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 뭐가 많아야 돼? 탄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저기 비중은 뭘 뜻하는 거냐면 전부 다 질량이야, 질량. 알았어. 물이 제일 많긴 해도 수소는 질량이 작잖아. 3등이 수소죠.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물을 비롯한 탄수화물과 관계없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저기 닫아. 중딩 애들 너무 시끄러워. 니들도 중딩 땐 시끄러웠지? 그치? 얘들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자, 이렇게는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무기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화물들이 여기 있어요. 이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유기물은 탄소화물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기물은 뭐뭐 있냐면 물이 있어요. 물, H2O. 뭐 당연히 물이 제일 많죠. 제일 많은데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질량으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애가 물이에요. 그리고 역할에서는 자, 물이 하는 주요 역할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용매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용매가 필요하거든. 용매가 필요한데 물이라는 애는 이제 다른 애들 잘 녹이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니까 용매로서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엔 체온을 유지한다. 뭐 물론 항온 동물에서 국한된 얘기겠지만 비열이 커요.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얘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게 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열이라는 얘기는 알죠? 비열은 물질 1g이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이 물이란 물질이고요. 자, 그 밖에 유기물과 관계없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무기염류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예,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그 예를 들면 칼륨이나 또는 나트륨 같은 경우 신경에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칼륨 펌프, 나트륨 펌프 있듯이 소량이긴 하지만 얘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뼈 성분은 인이라든가 칼슘이 뼈 성분이니까 그래서 인이나 그다음에 칼슘 같은 애들들이 무기 염료로서 우리 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애들 무기물입니다. 자, 나머지는 싹 다 유기물. 자, 유기물인데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거 있지? 에너지원. 뭐지? 탄수화물, 그다음 지방, 그다음 단백질. 맞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 에너지원. 알았어. 여기서는 지방을 지질이라고 표현했지만 말 그대로 이거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알겠지? 그러면 먼저 탄수화물부터. 자, 탄수화물은 일단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잖아. 생활할 때 이게 쓰여 안 쓰여? 쓰여. 1차적으로 쓰이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밥을 왜 안 먹고 그러냐?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그러고 말이야. 주변에 보면 다이어트 한다고. 그 맛있는 탄수화물을 왜 안 먹니? 맛있지 않아? 요즘에 남자들 다이어트 신경 많이 쓰니까 술 먹으러 가면 술 먹을 때 제일 좋은 게 밥 안 주거든. 탄수화물 안 먹는다. 밥 안 줘 안 먹고 막 이러더라고. 그렇죠? 탄수화물 중독은 되면 안 되지. 이 탄수화물 중독은 콜런더.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을 쓰여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 밥이 뭐야? 녹말 아닌가? 녹말을 먹어요. 자, 셀룰로스도 먹어요. 근데 사람은 셀룰로스 소화해야 해? 못해? 못해. 우린 초식동물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지? 소화를 못해. 초식동물들은 소화를 해요. 있잖아, 코끼리. 코끼리는 풀만 뜯어 먹으러 그렇게 살이 찌잖아. 그지? 그런데 사람은 안 되지. 사람은 얘를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시키는 그 우리 장기가 있었어. 그게 뭐야? 맹장. 그렇지. 맹장이 퇴화돼 있지. 그래서 맹장이 퇴화됐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는 대신에 이제 그 풀떼기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 이유는 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알았죠?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 뭐 포도당 직접 먹진 않죠. 그치? 그리고 포도당 직접 먹진 않고 뭐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포도당 주사는 맞아도 우리가 포도당을 마시진 않잖아. 그지? 뭐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많이 먹는 건 뭐 과당 같은 건 과일을 먹다 보면 과당 많이 먹고 녹말 같은 거 먹고 당으로 따지면 뭐 설탕. 그지? 뭐 이런 것도 먹지. 자, 이거 전부 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탄수화물. 그럼 탄소, 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 물에는 뭐 있어? 수소, 산소 있잖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탄수화물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지질. 자, 지질도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지방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의 성분과 그다음엔 지방의 성분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뭐니? 탄소, 수소, 산소. 알았지? 이게 지질이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이제 보통 이 녹말이라든가 셀룰로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애들을 고분자 화합물이라 하는 반면에 지방은 고분자라 하지 않아요. 저분자에 오히려 저분자에 해당하는 게 지방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에너지원 맞죠? 하지만 일단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는 뭐예요? 탄수화물 먼저 써요. 그리고 지방은 축적돼 있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운동 많이 하잖아. 그 운동하는 순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통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는데 그게 반대가 돼.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왜 그럴까? 맨 처음에 쓰는 게 탄수화물이거든.
그지? 그 다음에 그거 없으면 보조적으로 지방을 써. 근데 지방을 태우려면 뭐로 해야 돼? 탄수화물을 먼저 태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통해 탄수화물을 태운 다음엔 그 고열량의 지방을 태울 때는 유산소 운동을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이 반대가 돼야 돼. 항상 운동하는 순서는 일단 그 뭐 스트레칭 이런 거 기본적인 거고 준비 운동하고 그다음 바로 근력 운동 했다가 나중에 뛰거나 뭐 걷거나 사이클을 타거나 그러면 돼. 근데 보통 반대로 하죠. 가자마자 뭐예요? 사이클이나 러닝머신 타죠? 예, 근데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1 고등학교 때는 근력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아. 키 안 커. 맞지? 유산소 운동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그게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붙는데 밑에는 안 붙잖아. 근데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기는 유리해, 안 유리해? 굉장히 유리해요. 왜? 그램당 칼로리가 높아. 9kcal잖아. 맞지? 그러면 유리한 거야. 똑같은 탄수화물 저장하는 것보다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유리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방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왜들 지방을 없애려고 하냐. 체지방 제로 이지라는 거 가지고. 뭐그 맨날 글쓰전하니까 체지방이 제로가 제일 좋은 거야. 체지방이 있어야 돼요. 알았지? 체지방이 없으면 힘이 안 나요. 힘이. 여러분들은 지방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이 지방이라는 애가 그렇게 되게 좋은 물질인데 이게 밀도가 작아. 그럼 부피가 크겠지. 그래서 우리 몸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동글동글 해야지만 그나마 저기 그 표면적이 작아지지. 표면적은 구형이 제일 작잖아. 자, 뭐 이런 것들 뭐 재미있는 얘기 많이 있겠지만 일단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또 세포막 당연히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류로 따지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중성지방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들이에요. 피하 지방이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은 어디 있어요? 세포막에 있죠. 그죠? 세포막. 우리는 요 단원에서 세포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세포 배울 때는 인지질 이중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테로이드. 예, 뭐 호르몬이죠, 스테로이드. 예.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알았죠? 예, 스테로이드는 좋죠. 그러니까 지방이야, 지방. 지방인데 좋은 지방은 너무 많으면 좋은 지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질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자, 단백질은 일단 고분자입니다. 자, 따라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고분자 화합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질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질소.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런데 질소는 호흡을 통해서 얻을 수 없죠. 공기 중에 78%나 있는데 방사성이 매우 작아서 그래요. 따라서 질소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즘에 뭐 아미노산 음료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기저기 PPL 나오지? 뭐 이게 아미노산 많이 들어 단백질 음료라고 주잖아, 그지? 맛있나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어떤 선생님이 하식스 줘. 하식스를 주더라고. 정말 나쁜 음료수인데. 그지 않니? 그래도 먹어 맛있어. 그래서 하식스를 어디 가서 맨 처음에 마셨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홍대 클럽 같은 데 가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클럽 되게 건전한 데야. 알았지? 거기 가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음악과 춤을 즐기러 가는 거지. 이제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하식스에다가 뭐 이상한 술을 줘요. 타먹는 술이 있거든. 누구 시키더라고.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던 일행이 시키더라고. 근데 야 진짜 신기하게 잠이 안 와. 그 술이 안 취하는 거야. 야 돌아버리겠더라. 그리고 하식스를 그날 몇 개 먹었냐면 그 술을 먹으니까 한 두세 개를 먹은 것 같아. 와 집에 가서 잠을 아침까지 못 잤어. 진짜 짱이더라 하식스. 진짜 나쁜 음료야.
알았지? 웬만하면 먹지 마. 그래서 알면서도 이제 선생님 아들도 뭐 지금 재수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집에 올 때 이렇게 한식스 몇 개 사놓고 이렇게 안에 넣어놓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다 먹어버렸지 뭐. 아 어디 갔냐고. 나쁜 놈이면 아빠가 맛있게 그랬는데 그런 거 먹으면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졸리면 자. 진짜 안 좋은 거야. 어? 그때 안 좋은 걸 처음 알았어. 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음료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냥 졸리면 자세요. 그런 까지 먹으면서 공부를 하냐. 아빠 된 마음으로는 그냥 자. 인생 뭐 있냐? 졸리면 자야지. 배고프면 먹고. 그잖아. 어차피 인생 길어. 니들 100세까지 살 건데 뭘 그런 거 먹어가면서 뭐 이렇게 해. 응? 잘 자면 돼. 그러면 안 졸려. 잘 못 자니까. 밤에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알겠지? 손장난 그만하고. 알았니? 그러면 참 잘 자. 근데 강히 이제 이것들이 쓸데없는 남자놈들은 이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들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밤 잠을 못 자는 거야. 푹 자. 알았지? 하시스 같은 거 먹지 말고. 그저 아빠 드려 그죠? 아빠 저기 늦게까지 넷플릭스 보시라고 드리고.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요즘 좋은 음료수 많이 나오네요. 아미노산 음료수 그런 거 먹어주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음료수는 아미노산이야. 알았지? 왜냐 성장기에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왜 그래요? 이거 보면 되잖아. 근육. 그지? 근육 형성하는. 누구 말 따나 뭐 숨만 쉬면 근육이 생기는 체질. 그러면 좋겠지? 그럴 수는 없어. 알았어. 근육이 생기려면 먹어야 돼. 고기 많이 먹지. 이제 고기 많이 먹고 두부도 많이 먹는데 이게 이제 이 질소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효소, 항체 다 중요한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효소나 항체 이런 것들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단백질 할 때 우리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인데 에너지원보다는 나머지 효소나 항체나 근육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 뭐 콜라겐, 그렇죠? 뭐 헤모글로빈이나 콜라겐 이런 애들, 뼈죠, 뼈. 뼈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가지야. 어떻게 기억해야 돼? 에너지원으로 기억하면 돼. 그건 중학교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야. 자, 나머지 하나가 핵산입니다. 자, 물론 핵산도 뭐에 해당하냐면 고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질소하고 인 추가되는 게 인이죠. 그죠? 인 성분이 이제 있는 게 핵산이에요. 그래서 이 핵산은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어디에 있는 물질이야? 세포의 핵에 있어요. 핵이 있을 텐데 이 핵에 뭐가 있냐면 유전 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DNA. 자, 그래서 이 DNA가 있다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죠. 그다음에 전달도 합니다. 그러면 얘가 DNA라면 얘들이 RNA가 되는 거죠. 알겠죠? DNA와 RNA. 그럼 이번 단원에선 DNA와 RNA가 어떠한 물질로 되어 있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의 역할이 뭐야? 왜 세포가 있어야 돼? 세포 역할은 한 가지예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요.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게 돼. 알겠어? 그래서 자 이쪽으로 이제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먹고 뭐 마시고 하면은 아미노산들이 들어가요. 아미노산이 들어가면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세포는 뭐를 만드냐면 이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자, 그럼 단백질은 무수히 많은 단백질이 있겠지? 맞잖아요. 뭐 단백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 단백질도 있고, 각막의 단백질도 있고, 우리 피부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해? 뭐 항체 뭐야? 효소도 그거라며 단백질이라며, 그지? 항체도 단백질이라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포가 필요한 거야. 그럼 그 세포마다의 기능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무수히 많은 세포 종류의 세포들이 무수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때 들어가는 게 DNA, RNA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 단원엔 DNA와 R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우죠. 알았죠? 차이점이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의 차이점은 핵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거고, 이 핵산이 이제 생물 원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알았어? 거기에서 더 이어서 유전에 관한 얘기를 배우는 게, 유전이 대부분인 게 생물이에요. 생물원. 문제가 너무 그지 같아요. 네? 생물을 왜 이렇게 생물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야. 제일 인원수가 많아. 그래서 생물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해. 왜? 인원수가 많으니까 1등급이 많을 거 아니야. 2등급도 많을 거고. 재밌어요. 또. 그지? 재밌어요. 재밌어. 이런 거 막 가르쳐주고 뭐 이런지 저녁에 하면 참 생물은 재밌죠. 나도 생물을 바꿀까 봐 이 기회에. 아, 이 고등학교 화학원은 너무 재미가 없어. 가르쳐줄 건 없는데 문제만 뒤지게 어려워. 어? 선생님이 전공이 생화학이잖아. 생물을 더 많이 했어요. 웬만한 생물학과보다 더 했지. 내가 생물학과하고 다른 안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식물. 식물은 관심 없잖아. 그치? 식물은 일반 생물학에서만 배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빼놓고 나머지 이제 생화학과는 주로 이제 유기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을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물 재밌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 핵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주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고분자에 관한 얘기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 이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고분자는 어떤 고분자든 간에 여러분들 고분자라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 전부 다 고분자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쓰고 있는 고무 있죠? 지우개 있잖아. 그것도 고분자예요. 고분자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단백질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는 말 그대로 저분자들이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에요. 저분자들이 계속 만나요. 이 저분자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걸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하나의 저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단위체라는 표현을 써요. 단위체. 알겠지? 단위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단위체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은 이렇게 생겨먹었어. 자, 모든 아미노산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곁사슬이라 그래요. 곁사슬. 그다음에 뭐 전문적으로는 화학 용어로는 알킬기라는 표현을 써요. 알킬기. 한마디로 탄소 덩어리. 알았어? 그래서 이게
뭐를 결정해 주냐면 종류를 결정해 주는 애가 여기에 있는 애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공통적인 애기 때문에 아미노산 20가지는 뭐가 달라? 얘가 달라요. 가장 간단한 H부터 시작해서 탄소 덩어리까지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자, 여기 있는 원자단 얘를 아미노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원자단 이 원자 덩어리를 가서 카복실기라고 그럽니다. 카복실기. 그래서 이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띠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카복실기는 산성을 띠는 애들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미노산이 있는데, 자, 아미노산은 이제 맹물에 있어요. 맹물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중성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봐봐. 정기적으로도 중성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있다가 이제 양쪽성이라는 얘기는 이게 산성 용액에서도 반응할 수 있고 염기성 용액에서 반응할 수 있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양쪽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까요? 자, 이걸 갖다 산성 용액에 집어넣으면 아미노산이 이제 어떤 형태가 띄면 산성형을 띄어요. 상성형. 그러니까 산성형을 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산성 용액에서의 형태가 중성형보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산성용액은 H가 되게 많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수소 있고 질소 있고 이중결합의 OH.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이 뭐하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플러스 띠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산성용액에서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거야. 염기성을 가게 되면 이것도 형태가 달라져요. 자, 세 개를 붙여서 한번 봐봐.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끝단들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나타내주는 중성형이고 플러스를 띄면 이제 산성형이고 마이너스 띄면 염기성형이라고. 한마디로 산성형은 어느 용액에서 산성 용액에서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고 염기성은 염기성 용액에서 이런 형태를 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아미노산이 그런 용액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렇게 자 염기로 작용. 염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알았지?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에서 뭐로 작용하냐면 산으로 작용. 그래서 이 물질을 양쪽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아미노산들이 만나서 뭘 만든대? 단백질을 만든다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 음.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차이점 바로 여기 있습니다. R1, R2. 이것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산이 두 가지인 거지, 지금. 이게 아미노산 1이라 그러면 얘가 아미노산 2가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자꾸 만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애들이 떨어져 나오냐면 얘하고 얘 이렇게 이런 애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 카복실기에 있는 OH하고 아미노기의 H가 만나면 뭘 만드냐면 물을 만듭니다. 물. 알았지? 자, 그리고 얘네들 하나하나가 단위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단위체인데 이 단위체들이 만나요. 만나면 뭐가 돼? 중합체가 되지. 그치? 중합체가 되는데 이 중합체가 되는 반응을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해요. 자, 축합. 중합은 말 그대로 합쳐진다가 중합이야. 축합은 뭐냐면 만들어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축합이란 표현을 쓰는 건 이런 애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축합이란 말을 써요. 알았지? 뭔가 떨어져 나와서 중합을 한다고 그래서 축합 중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새롭게 형성된 원자단들이 있어요. 원자 덩어리들. 이거. 이 결합이거든. 그래서 이 결합을 이름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요.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그럼 이쪽에도 하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계속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있잖아. 그지? 많이 있으니까 이 많다 또는 연결됐다라는 뜻으로 폴리라는 표현을 써요. 폴리. 뭐 영어로는 폴리 이렇게 쓰는데 자, 그래서 폴리라는 표현을 쓰고 폴리 이름은 펩타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이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애겠다. 폴리펩타이드는 알았지?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만들어졌죠. 무슨 반응을 통해서? 축합 중합 반응을 통해서. 자, 그러고 나서는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이면서 이게 나선 구조거든. 나선 구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된 게 단백질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꼬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꼬일 수도 있고, 저렇게 꼬일 수도 있잖아. 뭐 꼬이는데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여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결국은 다양한 3차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많은 거야, 종류가. 뭐에 따라, 그 구조에 따라서. 알았어요? 3차 구조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가르쳐주고 단백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지금 보는 것처럼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진 여러 개 3차 구조로 갖는다. 그럼에 따라서 얘는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인 헤모글로빈을 표현해 준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것들이 이렇대. 효소도 단백질이라며. 효소도 그렇고 또 항체. 뭐 항체는 요즘에 워낙에 여기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치? 그 바이러스 자체가 표면 단백질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이를 하잖아요. 그 변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 자체가 변형이 잘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단백질은 일단은 구성하고는 머리카락, 그래서 태우면은 고기 냄새 나죠? 근육, 뼈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효소와 어디에 쓰인다? 호르몬. 이 효소는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는데 이게 왜 조절을 해야 되냐면 자 볼까? 우리 체온이 몇 도야? 그죠? 태어나서 체온을 제일 많이 냈죠. 근 2년 동안에 평생 재야 될 체온을 다 쟀죠. 이제는 앞으로 안 재겠지만 선생님도 뭐 여기도 온도계가 있는데 집에도 온도가 있고 온도계가 여러 군데 있어요. 나중에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찾을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늘 눈 있는 곳에 아는 곳에 둬야지 그지? 32.5고 이게 높은 온도야 낮은 온도야. 정상 온도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생명체 정상 온도 맞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치자. 높은 온도야 낮은 온도야. 낮은 온도야. 이게 무슨 높은 온도야? 30.5도인데. 그렇지? 어?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충분한 온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떨까 반응 자체가 느리게 일어나. 그럼 돼 안 돼? 안 돼. 우린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면 뭐 이런 거지. 뜨거운 거 만졌는데 반응이 느리면 뜨거운 거 한참 있다가 손 다 익고 나서 아 뜨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않죠. 우리 뜨거 이러잖아.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명체들이 어떠한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들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해.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야. 알겠어? 효소가 왜 필요한지 알겠어? 그래서 효소가 잘못되면 아픈 거예요. 알았어? 근데 이제 단백질은 어디에 약하냐면 열에 약해요. 그리고 재복원이 안 돼. 그러니까 효소가 망가졌어. 끝나. 밖으로 빼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누가 활동을 해? 아이고 우리 세포가 더 열심히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면 이제 열이 날 거 아닙니까? 열이 나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많이 상해 안 상해? 많이 상하죠. 많이 상해요. 많이 상하면 걔네들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걸 회복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이 이거 좀 낮았다 맨 나가서 놀죠. 그럼 또 걸립니다. 병이. 또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열이 나거나 이렇게 아프고 나서는 회복기를 거쳐서 정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기본이야.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안 그렇죠? 에이 뭐 하루도 뭐 그다음에 또 나가서 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경험 있잖아. 감기가 나았는데 또 걸려. 감기가 나았는데 또 걸려. 이런 거 있잖아. 그 회복기가 없어서 그래. 알았지? 그래서 회복기를 거쳐야 되는 이유 효소 때문에. 호르몬 당연히 단백질. 그다음에는 항체. 당연히 항체 중요하죠. 요즘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체. 자, 효소, 호르몬, 항체. 정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물질들이 뭐로 되어 있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많은 호르몬, 많은 효소, 항체들이 어떤 구조? 이러한 3차 구조, 독특한 3차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단백질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런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단백질에 관한 얘기를 봤고요. 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핵산에 관한 얘기를 봐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핵산에 관한 얘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유전 물질만 좀 하면 되겠다, 그지? 아, 니네 신소재도 있구나.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 뭐를 띄워놓은 것 같아? 당이라는 걸 띄워놨어. 당을 띄워놨는데 이 당은 그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포도당이 당이야. 이 포도당은 육탄당. 육탄당은 뭐냐면 6개의 탄소로 되어 있는 당을 육탄당이라고 그래요. 알겠어?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당은. 알았어요? 자, 이거는 5탄당. 자, 탄소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알았죠? 5개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음, 여기 보면 이제 탄소가 이게 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전부 다 수소 하나, OH 하나, 수소 하나, OH 하나, 수소 하나, OH 하나, 저도 OH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수소 하나, OH 하나잖아. 이것도 하면 원본이 물이야, 물. 알았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탄수화물. 그러니까 얘들은 탄수하고 물로 돼 있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경우가 육탄당인데 물 빼면 탄소만 남아. 이거 5탄당이야. 물 빼면 탄소만 남아요. 알았어?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리보스라는 애예요. 리보스. 이름이 리보스야. 알겠지? 자, 그런데 리보스 중에서 2번 탄소에 산소가 없으면은 디옥시라는 표현을 써요. 옥시크린 알아? 옥시크린 뭐냐? 빨래를 좀 하라고 타고 살라고. 빨래할 때 쓰는 게 옥시크린이잖아. 그래서 산소야, 산소. 옥시즌 하면 산소지. 그 디옥시 그러면 2번 탄소에 산소가 빠져 있는 게 디옥시 리보스예요. 차이가 뭔지 알겠지? 그거 차이만 있어요. 당이. 이 당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그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구조까지 그리면 고래한테 구조 그리면 되겠니? 의미만 알면 돼. 자, 몇 번 탄소에 산소가 없다고?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는 애를 디옥시리보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헥산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기는 세포의 핵에 있죠. 헥산이죠. 그래서 헥산은 자, 핵에서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뭐가 저장해? DNA가 암호화. 그럼 이제 암호화된 걸 뭘 해야 돼? 이제 해석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을 RNA라고. 자, 그래서 이거 고분자라고 그러지 않았나 선생님이? 헥사는? 고분자니까 뭐가 필요해? 단위체가 필요해. 그래서 이 단위체가 누클레오타이드. 누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누클레오타이드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인산, 당, 염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단위체를 이룹니다. 알겠죠? 인산은 이런 이온 알아요? 몰라요? 뭘 것 같아? 인산이온. 인산이온. 야, SO4 뭐니? 황산이온. 이온의 종류 다 까먹었어. 화학 결합할 때 했니 안 했니?
안 했다고 발뺌만 해봐. 아무튼 어? 이게 패드 수업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증거가 있다는 거. 알았어? 이 증거를 보여줘야 알겠는데 이 주말반 증거 딱 남잖아. 배운 증거가 남아. 발뺌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요즘 한 화학 결합 나오겠지. 그지? 다 배웠어 안 배웠어? 이온의 종류. 다 배웠지? 배웠잖아. 그지? 여기서 그리고 탄산. 알았지? 자, 다시. 그래서 인산. 인산이니까 이 구조는 몰라도 되는데 구조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인산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 끝에 붙어 있는 거야? 요 당 끝에 붙어 있는 거야. 당 끝에. 알았지? 근데 이제 인산은 뭐에 그 관여하냐면 이 결합 있죠, 결합. 뭐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만나야지 될 거 아니야. 단위체가 만나 중합체를 이룬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어, 자, 결합에 관여하는 애가 당이에요. 자, 그럼 봐봐. 아미노산 몇 가지라 그랬지? 20가지라 그랬지. 그치?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가지 있겠네? 근데 20가지는 없어요. 한 가지? 그럼 좋겠다. 그럼 유전 정보가 한 가지야? 그럼 다 똑같이 생긴 거야? 다 똑같이. 아니지? 좀 다르지? 왜? 이 염기가 달라서. 알았어요? 그래서 개나 사람의 모양이 다른 건 그 유전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이야, 얘들아. 염기에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이 염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줄여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유라실. 총 몇 가지야 그러면? 5가지는 염기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염기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아까 그 당이 5탄당 있죠? 리보스라는 애가 있고요. 디옥시 리보스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당의 종류에 따라서 리보스는 RNA에 있는 당이고요. 디옥시리보스는 DNA에 있는 당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가 있는데 당의 종류에 따라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RNA를 이루는 단위체가 될 수도 있고 DNA를 이루는 단위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단위체. 이것도 하나의 단위체. 자, 아까 인산이 뭐 하는 데 쓰인다 그랬지? 결합하는 데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뭘 하냐면 인산 결합을 하게 돼. 인산 결합. 이게 뭐 약하지 않아요. 꽤 강한 인산 결합을 합니다. 알겠지? 인산 결합 쭉 하게 되는 거죠. 됐나? 그러면은 인산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을 뭐라 그래? 뭘 붙이면 돼? 그냥 폴리 붙이면 돼. 알았지?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뭐가 DNA, RNA가 DNA, RNA 헥사이나 내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그게 당에 따라서 리보스가 들어가면 RNA라 그러고 디옥시 리보스가 들어오면 DNA라 그런 것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건 리보스지. N은 뉴클레어라는 뜻이야. 핵. A는 애시드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핵산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어 애시드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산은 이런 식으로 자, 염기에 따라 단위치가 다른다 그러지 않았나? 그치? 뭐 구아닌, 뭐 티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알겠지? 그럼 이게 하나가 뭐에 해당하는 거지? 염기라기보다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걸 DNA라 그러고 얘를 RNA라 그래요. 알았죠?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초록색으로 이거 동그라미 쳐놓은 거 이거 뭐 때문에 동그라미 쳐놨어? 차이 때문에. DNA는요 우라실이 없어요. 알았어? RNA는 타이밍이 없어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핵산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핵산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DNA 아니면 RNA야. 알겠지? DNA만 RNA냐? 그 DNA와 RNA의 차이는 리보스의 차이가 있어요. 디옥시 리보스냐 아니면 그냥 리보스냐. 그 차이가 있고. 자, 염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DNA. 총 4가지. 다시 말하면 단위체의 종류가 몇 가지야? 4가지인 거야. 4가지. DNA는 단위체의 종류가 4가지인 거야. 아미노산보다 간단하죠. 맞지? 아미노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해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4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4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강한 인상결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이중 나선 구조. 이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거야. 야, 중학교 때 DNA 구조 배우니 안 배우니? 배우나? 안 배우지 않나? 모르겠다. 중딩은 안 해봐가지고. 자, 아무튼 중요해. 알았지? 자, 이중나선 구조. 자, 모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보면 감탄을 하죠.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어서. 알았어. 이중나선 구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리페어링 시스템, 다시 말하면은 기형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알았어.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정보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리페어링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유전 정보가 동일한 유전 정보 전달되는 거야. 만약에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이런 현실이겠지 뭐. 어머, 당신 집 눈이 3개야? 우리 애는 팔이 3개인데. 뭐 이렇게. 그지? 보편화되는 거야, 기형이. 그래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올까 되게 궁금한 거지. 그렇잖아. 우리 가끔 이제 강아지 같은 거 이제 키우면은 그 동네 그 똥개들은 제가 어떤 놈하고 붙어 먹은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강아지 나올 때 되게 궁금해. 까만 게 나올지 아니면 누런 게 나올지 전배가 나올지. 자, 근데 이제 그렇듯이 이 이중 나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죠. 자, 그다음 RNA는 좀 달라. RNA는 차이는 리보스인데, 자, 염기는 유라실이 있다는 차이죠. 기억해야죠. 다른 염기, 자,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민과 유라실은 애들이 이제 서로 구분이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세포 자체 내에서. 자, 그래가지고 얘는 싱글 스트림, 다시 말하면은 단일 한 가닥으로 돼 있어요.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일 가닥으로 돼 있어.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다 분리가 된 다음에 얘네들이 가서 해석을 하는 거야. DNA가 분리가 되거든. 이중 나선 구조가. 그러면 여기 RNA가 가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 알았어요? 다 해석하면 이제 그럼 이제 RNA가 쭉 해석이 됐잖아. 그러면 3개씩 자르는 거야. 3개씩 자르면 이 하나가 뭘까? 아미노산에 관한 정보야. 알았어? 아미노산 20가지가 있잖아. 그지? 20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GUA야. 그럼 아미노산이 뭐 아미노산 1이 있다고 쳐봐. 그럼 요와 같은 암호를 딱 받으면은 아미노산 첫 번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RNA는 뭐 이렇게 뭐 메신저 RNA가 따로 있고 리보스 RNA에서 뭐 mRNA, RNA 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들어가면 뭐가 돼? 유전자 중심설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생원에서나 배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다 가르쳐줘요. 그냥. 문제는 안 낼 가능성이 높고 감사에 걸리잖아. 통합과학 문제에 유전자 중심설이 나오면 안 되거든. 범위대로 내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야 이게 뭐 생물학 문제인지 이거 통합과학 문제인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아마 범위대로 오는데 그거는 또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니까 내가 원하는 건 시험 한 2주 전 이전에 여러분 노트 있죠? 4사람 들어온다 그랬지? 4사람의 노트를 나한테 보여주는 게 여러분한테 신상이 좋아요. 알았죠? 그럼 어느 정도 가르치는가를 보고 나서 추가적인 내용도 해드린다면 아니면 뺄 건 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일단 RNA와 DNA 차이점부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암호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지? 암호를 해석한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리보솜 RNA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개씩 끊는단 말이야. 이 3개에서 보면 아미노산이 있으면 1, 두 번째 아미노산 2, 세 번째 아미노산 3 이렇게 해서 쭉 결합하는 게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DNA는요. 정크 DNA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DNA가 굉장히 많아.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형질이 발현되는 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정크 DNA.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서 정크 DNA가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좀 더 완벽한 그러한 DNA를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야? 영화, SF 영화 있잖아. 외계인은 좀 더 나을 것이다. 외계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보다는 좀 더 정크 DNA가 적을 것이다. 알았지? 그래서 인간은 광합성을 할 수 없지만 외계인은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계인이 다 녹색이에요. 알았어? 왜 녹색인 줄 알아? 광합성이 가능할 거니까 녹색이다. 이렇게. 알겠지? 뭐 그래서 외계인들 녹색으로 많이 나오잖아. 광합성이 가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뭐 그렇다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DNA들이 이게 정크가 많다는 뜻이에요. 자, 차이점 알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게 이중나선 구조란다며. 이게 이중나선 구조라는데 이 나선 구조 하려면 2개 붙어야 될 거 아니냐? 2개 붙어야 되는데 이 2개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수소결합이야.
그런데 상보적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이 뭔지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해 주겠지만 상보적 결합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뭐 얘는 무조건 서술형에 나온다고 봐도 돼. 알지? 알았지? DNA 특징은 첫 번째 이중나선 구조. 그리고 이중나선 구조에서 각각의 가닥을 갖다 결합시키는 건 염기의 상보적 수소결합에 의해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상보적은 뭐냐면 짝이 있다는 뜻이야. 이거지. 아데닌이 이제 염기잖아. 염기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알겠지? 얘는 이렇게밖에 안 돼. 그다음에 구아닌이 있어요. 자, 구아닌이 있는데 얘는 시토신, 사이토신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걸 상보적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 어디에서? DNA에서. 알겠죠? 그럼 이게 DNA야. 그럼 이제 이게 DNA 해석을 했어. 그제? 그러면 RNA에는 뭐가 오겠어? 이게 오는 거야. 와야지. 그 다음에 RNA 뭐 와야 돼? 구안이 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 됐지? 그럼 DNA에 A가 있어. 아데닌이 있어. 여기 뭐가 와야 돼? T가 못 오지. T가 없으니까. 그때 오는 게 유라실이야. 이해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DNA에 A를 해석하는 건 유라실이 해석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누가? RNA가. 됐나? 그래서 얘는 이제 DNA에 있는 상보적 결합이고 그게 어디 이중나선 구조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게 네 가지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그 다음에 타이민. 알겠지? 타이민 이런 애들이 막 순서 여러 가지 순서. 뭐 AA, 뭐 G, 뭐 C, T, 뭐 U, 막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버리는 거야. 알았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세 개를 끊게 되면 이 세 개가 암호야. 알았어? 세 개가 암호인데 RNA는 어떻게 해석해? U, 그 다음에 C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UC 딱 보면 UC 딱 보니까 아미노산이 이제 어떤 아미노산이 있으면 아미노산 1이 요게 해당하는 놈이야. 그럼 이제 아미노산은 다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끄집어다가 이제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노산이 풍부하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단백질 섭취 잘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미노산이 많이 먹을 수 있게끔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 그럼 단백질이 분해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이 돼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20가지 아미노산. 그지? 이런 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애들이 쭉 해서 그럼 조합이 굉장히 많겠지? 그잖아. 아데노신, 구아닌, 시토신, 티아민이 쭉 있는 거니까 얘들이 뭐 계속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RNA가 해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헥사는. 네. 자, 다음 시간에 신소재하면 일단 중간고사 범위는 다 끝나네요. 네. 네. 신소재까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